자, 갑시다. 금방우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방우전 재밌어요. 금방우전 좀 재밌는데 일단 뭐부터 좀 인지하고 갈 거냐면 주제부터 좀 인지를 해보고 시작을 해버릴게요. 자, 갑니다. 주제. 모든 게 다 이 주제와 맞닿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여기 이제 남녀 누가 등장해? 주인공이 등장해. 근데 이 남녀 주인공이 있잖아. 이 남녀 주인공이 천생연분이에요. 천생연분이에요. 아주 좋겠어. 그지? 그랬을 때 이 시련과 이 고난을 극복을 하고요. 영웅적 활약을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권선징악이라는 거까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요 정도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적으로 천상계에서 이제 내려오게 된, 적강하게 된 인물과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게 영소설의 한 부류로 좀 평가가 될 텐데 그거는 이제 지문을 읽어가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이 해룡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해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황성에 이르니 이때 천자가 만조를 거느리시고 성 밖으로 나오셔서 맞으사 환궁하실세 성 안팎의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여 만세를 부르며 상하 인민이 기뻐 뛰면서 환성이 원근에 진동하더라 라고 했어. 그랬을 때 이 해룡이 이제 달성한 업적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겠지. 이 지문의 근거에서 해야 돼. 일단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도대체 뭘 했을까? 백성들이 기뻐하는데. 바로 대전에 들어가시니 이때 황후는 공주를 찾아옴을 들으시고 오케이. 이 달성이 뭘 달성한 거야? 공주를 탈환한 거야. 공주를 탈환한 거야. 슬픔을 억제치 못하시다가 크게 기뻐하시며 한편 공주를 안으시고 낯을 맞대고 통곡하시며 천자 또한 눈물을 흘리시오매 라고 했어. 얼마나 슬펐겠니? 이 딸이 지금 납치. 근데 그걸 데리고 왔어. 나라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주고 싶지 않을까? 난 그럴 것 같아. 나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딸을 찾아오면? 공주가 울기를 그치고 요괴에게 잡혀가서 고행을 무수히 겪던 사연이며 꿈속에 선인이 내려와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으니 그게 누굴까? 해룡. 속셋의 연분을 이루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거기 선인 한번 봐봐. 선인 이게 바이 꿈에서 나타났죠. 이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해?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조력자 역할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이 조력자가 긍정적인 거니까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한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동해 용왕의 그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렸다라는 거니까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적강한 인물이 존재한다. 그게 해룡이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냥 굳이 따지자면 얘가 영웅이에요. 영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속세의 연분이 이루어라 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꿈의 역할이 뭐냐면은 이 꿈의 역할이 이 사건 전개 방향을 제시하면서 더불어서 이 남녀가 이렇게 사랑하는 거에 대한 당위성을 보여줍니다. 야, 나도 이렇게 얘기해서 얘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요기에 퇴치하고 데리고 오면 나도 믿고 결혼시킬 것 같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며 또한 천지조화로 된 금령이 신통함이 기이하여 제주와 수단을 부리고 요 해룡이 요괴를 잡던 일의 전말을 낱낱이 고하니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라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해룡 그리고 제목이 금방울이잖아요. 금방울이 조력자입니다. 조력자. 누구의 조력자? 이 해룡의 조력자입니다. 이 사람이 해룡의 조력자입니다. 앞으로 됐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황후가 금령, 금방울을 어루만지시며 가로시되 하늘이 이로써 너 같은 신령한 물건을 내어 신통이 거룩하고 제주가 비상하고 기이하여 그런 득도한 욕기를 잡고 공주와 시녀를 구해 인간 세상의 몹쓸 짐승을 없이 하고 짐으로 하여금 잃었던 공주를 다시 만나 천륜이 온전하게 하니 이는 다 내 덕이요 장혜룡의 공이라. 이런 큰 의뢰를 무엇으로 갚으리요? 라고 했어.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레전드란 소리죠. 됐죠? 그래서 해룡이 공주를 구해왔어. 그래서 개선장군이 된 거야. 아주 금이환영한 거지. 그랬을 때 공주의 대사를 통해서 사건이 요약적으로 제시되며 더불어서 이 인물간의 관계 그리고 이 요소들에 간의 관계성이 전부 다 드러나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하시고 이에 황긋전으로 나가 전좌하사 문무시나 종신을 외쳐 근시하는 모든 궁녀를 다 모으시고 한편 해룡을 불러들이시니 해룡이 들어와 머리를 조아리며 백배사한하온데 라고 했어. 해룡이 감사한가 봐. 천자가 보시니 용모가 당당하고 태도가 늠름하여 망고의 영중거리고 일세의 호걸 장부라. 용모 보면서 레전드군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천자가 한번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해룡의 종을 손을 잡으시고 가로시되 이제 경의 공을 의논할진대 태산이 낮고 하해가 얕은지라 그 갚을 바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했어. 즉 본인을 굉장히 낮추면서 내가 미천해서 천자가 내가 미천해서 본인의 공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감사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시고 또한 공주의 꿈 이야기를 거론하시며 왈 이제 공주의 꿈 이야기를 의논하친데 경과 공주는 친정배필이라 경은 모름지기 공주를 떨었다 말고 임사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좋기 경의 건지를 받을 것이니 경은 짐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라고 했어. 결혼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랬을 때 이럴 수 있잖아. 이제 공주가 이제 요괴한테 잡혀갔으니까 좀 험한 짓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럽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혼하시죠.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시고 부마를 삼고자 하시되 바삐 예부에 명하사 택일하라 해서 좋은 날을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시고 호부의 조소를 내어 하교하사 한편 청함은 밖에 별궁을 지으사 화원을 벌여 대전과 통하게 하여 출입하게 하라 라고 했어. 즉 거기 집 지은 다음에 해룡이랑 딸이랑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야 내가 공주잖아? 그럼 해룡은 나 받들고 살 것 같아.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봐봐 요괴한테 잡혀갔다가 나를 구출을 하고 부모에게 컴백시키게 해준 레전드급 외모와 능력의 남자야. 반하지 않을 수가 없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하시고 한편 예부로 하사금 혼구를 갖추어 차리라. 야! 결혼 준비해! 얘기한 거야. 하시니라. 해룡은 천운의 입사와 그 은혜에 살해하고 물러나와 어림군을 관리하며 다스릴지 군기와 군법을 가르치고 연습하며 밤낮으로 나태한 마음을 먹지 않고 나태한 마음 먹지 않고 이에서 모범적이에요. 분주히 국사를 극진히 살피더니 어느덧 혼인날이 다다랐는지라 라고 했어. 자 부마가 된 해룡, 부마가 됐다는 거는 남편이 됐다는 거예요. 북흉노가 침범하자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큰 위기에 처하지만 금령의 도움으로 또 금방울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왕에 봉해진다라고 해서 최고 권력자가 된 겁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오케이? 납득됐죠? 이후 해룡은 어사가 되어 여러 고을을 순찰을 합니다.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직접 민생도 돌보고 아주 훌륭한 인물이에요. 이때 어사 누구야? 해룡이야. 이거 방울이라면 좆됩니다. 알겠죠? 해룡이에요. 해룡.
행로가 서울로 향할새 길이 뇌양현을 지나는지라 뇌양현에 이르러 객사의 숙소를 정할세 라고 했어. 어사가 관가에 들어가 본관 사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새 자연히 마음과 뜻이 서로 맞아 밤이 깊도록 담화하다가 사또에게 하직하고 돌아가는지라 라고 했어.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이렇게 그 사또랑 좀 마음이 좀 잘 통했나 봐. 계속 좀 얘기를 했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그 밑에 선생님이 해서다는 거 한번 써보세요. 해서다는 거 한번 봐보세요. 본관 사또가 누구냐면요, 해룡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잘 통하는 이유가 이 본능적으로 누구한테 끌리는 거야? 혈육한테 끌린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렇게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사는 자연히 번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백발노인 동그라미 눈앞에 이르러 길게 읍하고 말하되 라고 했어. 갑니다. 뭘 알려줄까? 그 양반이 너그 애비다 이렇게 얘기해줄 거 아니야. 얘들이 무슨 말인지? 그대 비록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영웅호걸로 명성이 온 세상이 가득하고 위험을 천하에 떨치게 되었으며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곁에 두고도 찾지 아니하여 평생 죄인이 되고자 하니 이는 정성이 부족하여 자식의 도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니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하노라 라고 했어. 봐봐, 여기 나오는 백발 노인이에요. 노인. 이때 노인이 선생님 입장에서는요, 조력자에 이 사람이요, 친 아버지를 누군지 알려줍니다. 근데 알려주는데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질책을 합니다. 야, 넌 바로 앞에, 너 그렇게 뛰어나고 자원급제도 하고 했던 놈이 바로 앞에 아버지가 못 알아봐? 야, 내가 대신 부끄럽단 말.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해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아시겠죠? 입신양변을 했는데, 낳아준 부모를 곁에 두고도 찾지도 아니하면서 이게 정성이 부족하고 자식의 도리를 행하지 못했다. 뭐야? 효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거야. 이해해서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하노라 하니 어사가 이 말을 들으며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노인을 붙잡고 다시 묻고자 하다가 깨어나니 남과 일몽이라 라고 했어. 매우 이상하여 다시 자지 못하고 관가로 들어가니 사또가 대청에서 내려와 영접하여 이야기를 나눌세. 어사가 문득 본즉 벽 위에 걸린 족자가 자기 주머니 속의 족자와 각건을 자세히 보고 크게 의하여 물어왈 라고 했어. 자, 그럼 족자 동그라미. 두 사람이 부자 관계인 걸 알려주는 소재입니다. 족자의 그림이 무슨 내용이옵니까? 라고 했어. 하니 사또가 슬퍼하며 왈 노부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내가 아버지 사또가 전란 중에 이른 지 18년이라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괴로워하더니 마침 어떤 이인이 제 마음을 알고 저 그림을 그려주기로 걸어두고 보나이다 라고 했어. 참 재주가 신통하고 뛰어난 사람이 그 그림을 한번 싹 그려준 거야. 그 그림을 통해서 부자간의 상봉이 이루어지는 아주 훌륭한 사건 전개의 매개체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아시겠죠? 그럼 봐봐. 이 부모와 자식 간의 헤어짐. 물론 혼사 장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헤어짐의 모티프가 되는 거. 보통 사회적 문제, 전쟁이 제일 큽니다. 두 번째는 뭐야? 사별이야, 사별.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하거늘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비단 주머니 열어 족자 하나를 내어 걸거늘 사또가 보니 두 족자가 작은 차이도 없이 조금도 다름이 없대. 똑같다는 거야. 사또와 어사가 서로 괴이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겨 의아해 하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서로 발설치 못하고 주저하다가 사또가 어사에게 물었대요. 밑줄. 사또가 어사한테 물은 거야. 알겠죠? 그 족자는 어디서 났어? 몹시 괴이한 일이 있으니 속이지 말고 자세히 말해 주시오. 하고는 어사 또한 신기하게 여겨 자세하게 자초지종을 일일이 다 고한 후에 금령의 조화로 입신양명하여 귀하게 된 말이며 나중에 금령이 갈 때에 족자를 주고 가던 사연을 낱낱이 고하니.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금령의 도움으로, 얘가 조력자라고 했잖아요. 금령의 도움으로 입신양면을 하고 결론적으로 혈육과 만나게끔 해주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아주 훌륭한 양반이지.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로 좀 적어볼게요. 두 가지로. 자, 첫 번째로
입신양명을 하게 해줍니다. 전쟁에서도 도와줘. 버려졌는데 길러줘. 아주 훌륭한 조력자죠. 두 번째, 혈육을 만나게 해주며. 요게 포인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다음 한번 가볼게. 확실히 선생님이 개소리라는 걸 수업이 좀 빨리 끝나죠? 그죠? 자, 갑니다. 사유는 낱낱이 고했어요. 그래서 혈육 상봉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족자라는 거를 금령이 만들어서 줬다는 거지. 의도적으로. 사또가 이 말을 듣고 어린 듯 취한 듯 어찌할 줄 모르고 또한 목이 메어 가로되 나도 금령에 대해 할 말이 있노라. 이제 사또 입장에서의 금령을 얘기하는 거야. 거기다 슬래시 하나 크게 쳐놔. 슬래시 하나 크게. 이 사또 입장에서 금령을 얘기하는 거야. 이 족자도 금령이 물어온 것이요. 금령을 여러 해 보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허물을 벗고 나니 온갖 아름다운 자태를 갖춘 망고에 들면 절색이라 라고 했어. 존나 예쁜 여자였다는 거야. 하고 또 가로되 내 아이는 등에 7개의 사마귀와 북두칠성처럼 나 있으니 이것으로 내 아들임을 아노라 라고 했어. 이해되니? 하니 어사가 이 말을 듣고 문득 실성 통곡하거늘 사또가 또한 통곡함을 맞이 아니하니 이때 부인이 내달아 어사를 안고 세 사람이 일시에 어우러져 통곡하니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않으리요. 이거 레전드 아니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방울이가 그러니까 금방울이 원래는 어떤 물건이어서 뭔가 좀 도움을 주고 뭐 그런 요소였는데 환골탈태해서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런 거죠.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않으리요.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주관적으로 감상평을 남기는 겁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산천이 초목이 슬퍼하는 듯 하더라 라고 했어. 차시에 온 고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네 아니 신기하게 여기며 다 신기하게 여기면서 네 아니 이상하게 여기리요.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면서 모두 다 슬퍼하고 되게 신기했다. 이해되니? 감동 스토리잖아. 감동 실화잖아. 그죠? 그래서 서리적 표현 활동했다는 거. 어사가 울음을 그치고 꿇어 고하여 왈. 소자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 배우니 그 죄 만사부석이오나 또한 하늘이 우리를 보살피시어 금령에게 지시하여 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 그래서 하늘이 우리를 돌봐주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지문이 끝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갑니다. 자, 일단 장혜룡이라는 인물은 이 작품의 남주인공에 해당하는데 일단 적강한 인물이다. 그러니까 고귀한 혈통. 보통 영웅소설에선 그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란 중에 누구를 잃었어? 부모를 잃었다는 거.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하지만 이 금방울의 도움을 얻어서 요기를 물리치고 결혼도 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높은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주죠. 입신양명하게 해주죠. 그리고 심지어 누구를 만나게끔 해줘? 혈육을 만나게끔 해준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전생에 자신을 구해준 해룡에게 보온하기 위해 하늘의 지시를 받고 금방울의 모습으로 태어난 누구? 금령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 정도 인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영웅이 혼자 다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이 보면 상호 보완적 영웅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전생에서 해룡이 금방울을 구해줍니다. 언제? 전생에서.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이 생에서 해룡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금방울전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해룡은요 평범하고요 전부 다 누구 덕분에 된 거야? 방울이 때문에 된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상호 보완적 영웅상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들 다 이룰 수 있게 된 이유 근거가 누구야? 해룡이지. 금방울이지. 그지? 그러면 이제 주체성을 좀 따진다고 했을 때 물론 표면적인 주체는 누구야? 해룡이겠지. 하지만 좀 이면적인 주체로서 굉장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누구다? 금방울이다. 라는 정도만 인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뒤에 작품에 대한 자세한 핵심 정리 좀 해놨으니까 그 파트를 보면서 좀 디테일하게
이해를 하고 쌤한테 질문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나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물어볼 사항이 있다면 쌤한테 언제든 이 영상을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영상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